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2020년 3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위험물 취급소 같은 경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유 취급소, 두 번째가 판매 취급소, 세 번째가 이송 취급소, 네 번째가 일반 취급소입니다. 각 취급소별 상세한 내용은 책에 해설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문제에서는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관리 취급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 취급소는 따로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는 이렇게 다 있죠. 그렇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된다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방의 날은 몇 월 며칠인가? 소방의 날 묻고 있죠. 소방의 날 같은 경우 사실 간단합니다. 119 외우면 됩니다. 119. 불났을 때 신고하는 이제 119를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11월 9일이다. 여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뭐 갑자기 1월 19일이라고 잘못 기억할 수 있겠지만 11 붙어 있는 거 2개 해서 11월 9일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소방 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소방대장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함께 일컫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합쳐서 소방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방대장의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 보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화재의 현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출입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보기 2번.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접수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물이 부족할 수 있겠죠. 소방차에 있는 물이라든가 소화전에 있는 물이 부족할 때는 이제 주변 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3번.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네, 3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크게 이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에서 관은 2개가 있는데,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님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운영을 합니다. 즉, 소방대장이 소방박물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각 운영의 주체가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님,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제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박물관과 체험관 운영 주체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기 4번.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소방대장의 권한이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까지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안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조소 등의 변경은 없고요. 근데 변경은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위험물 품명 또는 수량, 지정 수량을 변경하고 싶대요.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시설에 변경은 없고요. 근데 저장하고자 하는 위험물은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날에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설명을 볼 때 좀 잘라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할 것입니다. 자, 일단 제조소 자체는 변경이 없고요.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위험물을 조금 변경이 필요할 때는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용 인원 선정 방법 중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로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사자의 수는 5명,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바닥 면적이 158제곱미터인 경우에 수용 인원은 몇 명인가? 이제 수용 인원을 묻고 있는 거죠. 수용 인원을 묻고 있는데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이라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용 인원은 구할 때는 숙박시설 있죠? 그럴 때는 침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침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 경우는 종사자 수, 반드시 종사자 수는 돼야 됩니다. 더하기 침대 수입니다. 단 침대 같은 경우에는 2인용도 많죠. 그래서 2인용은 2명 취급한다는 거. 즉 침대 수가 2개이지만 만약 2인용 2개면 4명이 수용 인원으로 들어간다는 점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눈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수점이 나온다 하면 올림을 해주는 절상이라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면 이제 지금 종사자 수는 5명이나 했기 때문에 5를 더해주고요. 면적은 15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분의 158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3분의 158로 적으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57.67이 나옵니다. 하지만 57.67명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림을 해준 58명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57.1, 57.0001이어도 소수점이 들어가면 반드시 올림을 해줘서 58명으로 해줘야 되는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8이 정답이 됩니다. 이상 소방관계법규 2020년 3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